네, 오늘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가지고 앞에 얘기를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요 마지막 보너스만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가 알려주는 과목 선택 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딱 5분 재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밋밋해질 텐데. 그 선생님 자신 네, 있으시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먼저 하는데 일단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일단 뭐 전공 적합성 얘기도 아까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전공 안에서도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내과 계열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외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 계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 보는 거 싫다. 환자 상담하는 거 싫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그 학과라 하더라도 그 학과에서 맡아야 되는 분야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를 간다라고 할 때 애들이 일상적으로 의대 간다면 내과 외과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면 또 정신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과 외과를 가는 친구들하고 정신과를 가는 애들은 교과목, 커리큘럼, 테크트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과 외과 같은 경우는 생화학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과목들 뭐 생명 심화라든지 아니면 화학 심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보건 과목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신과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리학이나 아니면 교육학 쪽을 갖다가 교양으로 같이 끼워서 넣는 걸 상당히 좀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전공 역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대상을 좀 특정 지을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술 과정 중에서 소비자 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동 심리나 이런 쪽을 할 거면은 기술 과정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 과목에 있는 그런 파트들을 좀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처럼 같은 과를 간다고 해서 동일한 교과목 라인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를 간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할 거냐. 그러면은 뭐 교과목 중에서 이제 창의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럼 경영학과를 갈 거다. 그러면 창의 경영 과목을 기술 과정에서 같이 수강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좀 참고를 하실 부분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에서 학종 자료 깠을 때 조금 특이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계 일반이라고 있었어요. 기계 일반. 근데 그게 전문교과 2 과목이에요. 대부분 공업계. 그러니까 2 과목은 뭐냐면은 특성화고에서 듣는 거. 듣는 과목인데 거기서 지금 요새 교육 자체가 실무 교육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퍼포먼스 중심으로 가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피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성화고 과목들 자체가 학종을 준비하기가 너무 좋은 과목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인데 기계 일반을 들은 학생의 스펙을 까놨어요. 동국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의 배려. 그리고 학생의 관심. 이게 결합이 돼서 이게 수강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특성화고에서 열리는 전문교과 2 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시킬 필요가 있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이런 식의 좀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전공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같은 전공이 아니다. 전공 안에서도 테크들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학과 그다음에 진로를 같이 결합해서 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할 때 진짜 대학교 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수시, 정시도 있지만 수시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뭘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서 일반고라고 하면 교과 전형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전공 적합성을 100% 드러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고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고민했는데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없다라고 하면 낙담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 몇 년 전부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개설되지 않더라도 옆 학교하고 같이 지구 단위로 운영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단 주의할 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건 공동교육과정을 할 때는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을 중심으로 들어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등급을 하라. 예, 학교하고 시험 기간이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고 또 여기까지 했는데도 좀 내가 좀 뭔가를 더 챙겨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과목 선택에서 좀 실패를 봤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세특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게 뭐냐면 정말 비슷한 영역의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경제 수학에서 다룰 법한 것들을 교과 세특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국제관계 이해에서 한 단원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과 세특을 자기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된다라고 하면 자율과 진로 세트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개세특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가 아니라 선택하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고 계열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다. 예. 전 뭐 매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확실히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드러나네요. 오늘은 여기서 그러니까 못 매달고 미리 결정해서 계획 짜서 나만의 특수성을 좀 약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선생님은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 굉장히 그렇게 주시면서 물론 본인이 과목 중에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성적이 잘 나오면 여러 면에서 일반고에서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과목에서 좀 더 채우고 만약에 과목이 열리지 않으면 공동교육과정을 들어도 되고 교과 세특을 활용해도 되고 교과 세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자율과 진로를 활용하면 되고 개세특을 쓰면 된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았네요. 세 줄 요약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요약은 그거예요. 사교육과 공교육은 완전 다르구나 보는 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